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비례가 뭔지, 반비례를 그래프로 만약에 순서상의 좌표로 점을 찍는다면은 몇 콤마 몇 이렇게 점 찍어서 그려야 되는지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A 값에 따라서 어떤 규칙성 있는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해. 왜 기억나나? 한번 정비례에서 했던 거 먼저 한번 짚고 가보자. 정비례 때 보면은 정비례 공식이 y는 ax, 이때도 역시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또 하면 되지. 자, 요 공식을 배웠었어. 이게 정비례였어. 근데 그 정비례 공식을 가지고 점을 x, y 해가지고 순서상, 걔를 순서상이라고 해. 순서상의 좌표를 x, y의 형태로 x 좌표에 있는 유리수, y 좌표에 있는 유리수를 넣어서 이렇게 좌표로 만드는데, 이런 게 모이면은 이 a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요런 모양도 나오고 또 요런 모양도 나온다 이거야. 지금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봐. 그랬을 때 우상향할 때는 A 값이 양수였단 말이야. 우하향할 때는 A 값이 음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안 쓰고 수학적인 기호로 쓸 때는 A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반비례 그래프잖아.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찍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x값에다가 만약에 1을 넣었어. 1을 넣었을 때 y값이 뭐 3이 된대.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a값이 a값이 그러면은 저 누구냐? 누가 되는 거야? 그지 같네. 미안해. 잘못했어. 만들어서 할 걸 그랬다. 자,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 하나. 예시가 영 별로였어. 자, 그리고 또 요런 모양으로 되잖아. 이게 반비례 그래프였다며. 왜 웃겨? 요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진 모양이었고 얘하고 쌍둥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칠까? 그냥 예시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1,3이라 치자. A 값이 뭔지에 대한 설정은 이제 자유에 맡기고 이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쌍둥이처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양수란 말이지. 양수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뚫고 지나가는 게 정비례에서의 우상향하는 모양이었다면 똑같이 이 원점 0,0을 지나지는 않지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뭔가 점이 형성이 되는 건 똑같다 이거야. 반비례하고 정비례하고 A 값이 양수일 때 점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지는 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인 거는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다만 원점을 지나는 아이는 정비례고 원점을 건드리지 않는 건 반비례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하향하는데 마찬가지야.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뚫고 지나가잖아.
얘도 반비례도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그려진다. 근데 역시나 원점은 지나지 않지.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82페이지에 보면은 A가 0보다 클 때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읽어볼게.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그래프는 서로 완전 데칼코마니 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있는데 A 값이 양수일 때는 제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원점은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려진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규칙을 보인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a 값이 음수라면 반비례 그래프가 제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이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규칙이 보인다. 볼게요. x가 1에서 만약에 2로 바뀌었어. 근데 3보다 밑에 있네? 그지? 그래서 우상향할 때는 x값이 올라갈 때 y값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얘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일 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근데 마이너스 1로 증가했지? 자, 선생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로 된 게 어떻게 해서 증가한 거예요? 숫자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수직선에서 봤을 때 무조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커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있을 때도 오른쪽이 커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Y축에서 위에 있는 거, 위쪽으로 있는 게 보다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좀 질문도 가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전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잘 배웠는지 그것도 본인이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1이 x값은 증가한 거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 뽀로로로 갔는데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 좀 이렇게 돼야 되나 보다.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내려간단 말이지. 그리고 또 여기라고 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내려가지. 그래서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커질수록 줄어들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더 밑에 있지. 더 밑에 있지. 그래서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정비례에서는 어땠어? 여기에 있을 때 x값이 작을 때 y값 1에 여기 x값이 증가했어.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점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건 증가네? 그치? 그래서 정비례일 때는 a값이 양수일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 정비례일 때는 얘하고 비교를 해봐. 얘도 숫자가 커지는데 y도 숫자가 커지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던 점이 1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y값도 커지지. 위로 또 올라갔네?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갔어. 이거는 증가하는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감소하는 거야. 됐죠? 반비례 그래프에서 A는 0보다 작아요 할 때 2, 4분면, 4, 4분면이 그려진다고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X가 이 자리에 있었어. 동그라미가 이 자리에 있었어. 근데 여기로 갔다고 생각해봐.
동그라미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어. 근데 그때 y는 증가하네.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반비례에서는 그렇구나.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x 값이 여기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가 뭔가 좀 이상한데? 또르르르 한 이쯤이야. 근데 얘는 보다 위에 있네. 그지? x값 증가했는데 y값도 증가했네. 조금이라도. 그래서 반비례에서는 a값이 음수일 때는 x하고 y값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또 안 그렇지. 여기에 있던 점이 커졌어요. 근데 y값은 어때? y값은 줄어들었지. 그래서 정비례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던 점이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봐. x값은 증가했어. 근데 y값은 어때?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내려갔다. 그래서 x가 증가했는데 y는 감소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이점 비교. 똑같은 공통사항은 뭐야? 공통사항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a 값이 양수일 때 사분면에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 이건 공통점. a 값이 양수일 때 사분면을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쓴다는 거. 거기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이게 공통점. 반대로 또 a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그려진다는 거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 x값은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얘는 반대로 간다는 거. 이때 얘네들은 반대로 가는데 이때 같이 증가한다는 거. 그게 차이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야 진짜 천천히 했다. 그지? 이 정도.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으면 동그라미, 이해 안 됐으면 X.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그러면 해볼게요. 182페이지에 1번 요거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다. 1번 다 됐을까? 1번에 1번만 해볼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나 뭐 하나 설명하는 거 빼먹었어요. 이거 2번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왜 우리 정비례 했을 때 내가 y축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거, 기울기가 가파른 거.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a 값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이번에는 봐봐라.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이렇게 뭔가 곡선져 있잖아. 그래서 곡선져 있는 가장 그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맞닿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완만하기도 하겠지. 근데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a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봤을 때 a 값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하고 가까워져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 거리가 2인 거하고 6인 거가 있겠지. 그래서 그 거리상으로 짧은 게 원점하고 가깝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1번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 각각 볼게요. 네, 몇 사분면에 그려져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는 어디에 그려진다고 했어? 제 1사분면하고요. 그렇지. 제 3사분면입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가장 가깝게 볼롱하고 가깝게 있는 거는 요거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다 맞았네. 잘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잘 풀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불러볼까? 2번 했을까? 2번 했어요? 좋아요. 불러볼게요. 2번은 말로 해볼게. 2번은 다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이네.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다 해줘야 되고 몇 사분면에 그려져요? 2사분면. 제 2사분면, 제 4사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A 값에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지금 A 값이 다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잖아. 절대값 씌웠을 때 누가 가장 작아? 이 디귿이 가장 작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귿입니다. 그리고 3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잘했네. 그래서 183쪽 한번 해보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184쪽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왜 181페이지에서 주어져 있는 순서상의 좌표 넣어가지고 A값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요. 주어져 있는 순서상의 좌표를 넣었을 때 A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185쪽까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A값을 구하면은 그 A라는 자리에 값이 들어가면서 반비례 공식이 완성이 되겠지. Y는 X분의 뭐 이렇게.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해볼게요. 184페이지에 1번에 1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는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먼저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을 때 아주 친절하게 방법을 설명해줬지.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칠판의 모양처럼 덩그러니 이 모양만 남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시험을 직접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곡선져 있네. 여기 안 그렸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곡선져 있는 그래프가 있네. 반비례다. 그러면은 반비례 공식은 어떤 식이었지? y는 x분의 a였지. 여기까지 떠올려야 되고 그런데 점을 줬으니까 이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네. 근데 x가 이때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도대체 누가 오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냥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 1분의 3이야.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래서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3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해줬을 때 6이 나오네요. 그래서 A 값이 6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요 A 값 구했잖아. 그러면은 자 봐봐. 우리가 수학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6이라고 표현하는 게 곧 A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 이 A 자리를 6이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y는 x분의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A 값을 구하고 반비례의 식을 정확하게 세워봐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